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세상의 본질을 하기 위해 나온 코인은 XRP라고 저는 봐요. 모든 것이 이동되는 시대,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NFT든 모든 것이 이제 자산의 토큰화로서 주식도 이제 코인으로 사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당시에 결제 파이프라인으로 쓰일 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하나의 메인넷 자체는 리플 원장, XRP 레저가 될 것이고, 전통 금융망과 또 융합되는 솔루션 자체는 리플 네트워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크고 기관에서 금융권에서 받아들이는 코인이 XRP가 될 것임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비트코인은 모으는 거다,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플 같은 경우도 이런 같은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 이제 막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리플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하셔라.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비트코인 한 개는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비싸긴 하지만 뭐 한 개 정도는 꾸준히 모아서 자녀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비트코인도 꼭 반드시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XRP 같은 경우도 좀 적금식으로 한 달에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뭐 30만 원씩, 50만 원씩 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장기적인 투자라는 게 사이클에 기반한 중장기일까요? 아니면 사이클을 뛰어넘는 중장기일까요? 사실 뭐 딱 한쪽으로 딱 이렇게 집중해서 가는 건 아니고 좀 포션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한 60에서 70% 정도는 저는 사이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이제 상승장이 있으면 또 그만큼 큰 하락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한 70% 정도 물량은 상승 사이클에 타서 좀 매도를 좀 해야 된다, 현금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나머지 뭐 20% 30% 정도는 아예 진짜 중장기적으로 다음 사이클, 다다음 사이클, 10년 뒤, 20년 뒤까지 바라보면서 비트코인과 특히 XRP, 뭐 이더리움도 너무 좋은 코인이니까 요 3대장 정도는 어느 정도 포션은 좀 따로 빼놔서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서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자, 이렇게 좀 나눠서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알트코인의 대장이고 이제 알트에서는 시총이 가장 큰데 이 리플이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네,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 정말 빠르다면 1년 안에,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안에 XRP가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포텐셜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봐요. 최근에 그 리플 관련한 뉴스를 보니까 리플이 1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100달러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 기준으로 10만 원이 넘어가는 네.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뭐 100달러 갑니다, 500달러, 뭐 200달러 갑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봐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짧은 시간에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뭔가 막 로또와 같은 이런 상품화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사이클에 저는 최대 목표, 이렇게 최대 갈 수 있는 어떤 레인지 자체는 일단 10만 원 이렇게까지는 저는 이번 사이클은 힘들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많이 갔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정말 CBDC 세상이 오게 됐을 때, 그리고 정말 그들이 XRP를 새로운 금융 표준으로 완전히 인정을 하면서 겉으로도 XRP가 그만큼 유틸리티가 인정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2의 달러의 시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암호화폐가 이렇게 되게 움직여지는 시대에서 XRP가 전 충분히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보고 있거든요. 그때를 바라보면 당연히 뭐 100달러, 200달러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번 사이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막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리플에 대한 소송도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ETF도 아직 완전히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100달러 이상을 바라본다, 이거는 너무 넘겨짚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쓰신 책 리플 빅뱅을 보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그리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 그리고 리플은 디지털 다이아몬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던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뭐 평상시에도 저는 그렇게 당연히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사실 비트코인은 자리를 잡았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물론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지만 너무나 많은 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라든지 뭐 RWA라고 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 생태계를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AB 올라올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환경을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준 격이죠. 물론 그 뒤에 뭐 솔라나라든지 에이다와 같은 레이어 1도 있지만 가장 큰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자랑하는 바로 그 메인넷이 이더리움 메인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석유, 오일이다 이런 단어를 썼지만 정말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세상에 나온 본질을 하기 위해 나온 코인은 XRP라고 저는 봐요. 모든 것이 이동되는 시대, 뭐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NFT든 모든 것이 이제 자산의 토큰화로서 주식도 이제 코인으로 사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당시에 결제 파이프라인으로 쓰일 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하나의 메인넷 자체는 리플 원장, XRP 레저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통 금융망과 또 융합되는 솔루션 자체는 리플 네트워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XRP가 디지털 다이아몬드 그만큼 효용성이 크고 유틸리티가 크고 기관에서 금융권에서 받아들이는 코인이 XRP가 될 것임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XRP가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보시나요? 저는 한 15년, 20년 뒤를 바라본다면 XRP가 가장 위에 있는 비트코인보다 위에 있는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저 친구 너무 리플 추종하는 거 아니야? 저 친구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걸 인사이트 전달 드려야 되니까 저는 결국에는 XRP가 가장 위에 대장격으로 끝판왕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물론 더 걸리겠죠. 15년, 20년까지도 걸릴 수 있겠지만 XRP가 블록체인을 대장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리플이 경쟁자들도 있거든요. 뭐 솔라나라든지 스텔라 이렇게 다른 블록체인들과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좀 가장 가지는 강점을 또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속도 측면에서만 보면 리플보다 더 빠른 것도 많습니다. 네. 뭐 솔라나도 더 빠르고요. 아발란체라든지 이오스, 트론 이런 친구들도 빠릅니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이제 경쟁자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리플과 형제지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플의 초기 개발자였던 제드 맥켈럽이 2014년에 하나의 재단을 리플을 떠나고 하나의 스텔라 재단을 만듦으로써 산생된 코인인데 이제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각 섹터를 담당하게 될 텐데 리플의 경쟁자라고 하면 또 경쟁자라고 볼 수 있겠죠. 리플보다 우월하기도 하고 이런 코인들도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그 금융 생태계에서 그 ISO 2002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징 표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BIS나 뭐 IMF와 같은 그런 국제 결제 기구들에서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하는 그런 섹터를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ISO 2002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을 계속적으로 구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등록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굉장히 메이저한 하나의 그룹핑이 있어요. 거기 안에 각국의 중앙은행, 우리 뭐 뱅크 오브 코리아도 들어가 있고 미국 기반의 어떤 클리어링하우스 청산소라든지 그리고 뭐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예탁 기관들 뭐 미국의 DTCC나 뭐 유럽을 기반으로 한 클리어스트림, 유로클리어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사에서 고안한 리플 네트워크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리플렛이 그 등록 관리 그룹 안에 딱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보면서 앞으로 그 CBDC의 세상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리플 네트워크가 정말 그 기관급에서는 확실히 채택이 되겠구나. 또 개인 간 송금에 있어서는 스텔라 루멘이 이제 선택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이미 많은 파일럿 테스트와 논문, 핀테크 보고서를 다 릴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에비던스 자료를 보면서 리플과 스텔라가 경쟁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역이 달랐구나. 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리플 XRP가 이제 발행량 1000억 개라면 스텔라 루멘은 그 절반 500억 개거든요. 근데 리플도 물론 빠르지만
스텔라도 똑같이 빠르고 그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리플보다 더 쌉니다. 10분의 1 정도로 더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 간 결제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뭐 솔라나든 뭐 심핀이든 JP모건에서 만든 오닉스 블록체인이든 각자의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융합이 되는 시대가 오지 뭐 이렇게 뭐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다는 거죠. 이미 그들의 선택을 받은 그런 메인넷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에이다, 방금 언급드린 리플, 스텔라 이런 친구들은 이미 그런 메이저 망으로서 인프라로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담당할지의 문제지 뭐 얘가 이긴다, 쟤가 진다, 뭐 얘가 더 좋다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또 리플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 오시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작가님은 혹시 이 포트폴리오에서 리플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일단 XRP를 가장 많이 포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컨설팅을 하거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을 최소 50%는 가져가라. 그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짜임새다. 원래는 정말 FM은 비트코인 50%, 그리고 30%는 이더리움, 나머지 20%가 XRP와 같은 그런 어떤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뭐 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친구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사실 안정적이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맞습니다. 하지만 XRP에 대해서 좀 그만큼 확신을 하고 계시고 정말 리플에 대한 비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도 없고 이더리움도 없으신 분들이 제 구독자님들 중에 너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직 순수 퓨어하게 100% XRP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그러니까 제발 분산화 좀 하세요 해도 저는 리플한테밖에 손이 안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저 또한 약 50에서 60% 정도가 XRP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그만큼 많이 네. 그 다음으로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에이다라든지 솔라나라든지 폴리곤과 같은 이더리움 레이어 2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분산화 작업 해뒀습니다. 하지만 XRP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어떻게 보면 정말 XRP의 진심이고 추종한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한국 분들이 투자하실 때 비트코인보다는 좀 알트 위주로 하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트코인이라는 게 또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좀 리스크가 높은 또 투자이긴 한데 이런 알트코인들을 조금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와 이더는 사실 손이 잘 안 간다. 너무 비싸다. 뭔가 뭐 0.00 몇 개씩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좀 사야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칠맛 나서 난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이 시총도 좀 가볍고 한번 펌핑할 때 크게 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탐욕이죠. 좀 큰 부를 만들고 싶어서 좀 가벼운 밈코인이나 뭐 이런 알트코인 새로 나온 코인들에 막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 리스키한 부분이 충분히 많습니다. 알트코인 쪽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자체도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알트코인은 뭐 그에 더 상응하는 더 크게 변동성이 있다 보니 사실 공부가 수반되지 않으면 버티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일단은 시가총액 탑 10, 안 돼도 탑 20 안에 들어오는 알트코인에 투자해라. 그 정도 시가총액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관이 채택을 했고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ETF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기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 알트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시가총액 랭킹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웬만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득권을 쥐고 있다 보니 좀 미국 기반의 코인들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더 집중을 하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성 코인 말고 뭐 정말 트럼프가 최근에도 언급했던 뭐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리플, 솔라나, 에이다와 같은 그런 뭐 도지코인과 같은 그런 코인들에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뭐 물론 알트코인이어서 변동성은 크지만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도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은 자산 운용사들에서 알트코인 ETF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솔라나, 리플, 뭐 라이트코인뿐만 아니라
폴카닷이라든지 뭐 체인링크라든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계속 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이 ETF가 될 수 있는 코인들에 또 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코인에 대해 공부를 하시거든요. 코인 유튜버 분들도 정말 코인이 많은 것처럼 코인 유튜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국내 코인 유튜버 분들 중에 그 이제 화면의 밑에 하단에다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딱 놓고 뭐 010 땡땡땡땡 여기 놓고 여기로 문자 하세요. 문자 뭐 4번 보내시거나 6번을 찍어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코인은 뭐 이번 달 안에 20% 30%는 뭐 확정돼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번호를 화면에 이렇게 띄우고 방송한다? 웬만하면 좀 멀리 하셔라. 지양하셔라. 그렇게 뭔가 수익이 확정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사기이거나 좀 선물 투자 유도해가지고 해외 거래소 레퍼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범죄와 사기와 이런 게 범람해 있는 이런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정성을 좀 먼저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방금 언급드린 그런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에 집중을 하셔야지 뭐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 뭐 처음 유튜브 뭐 이렇게 뭐 전화번호 있는 유튜버 분들 봐가지고 막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나는 무조건 여기 투자한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유의사항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알트 불장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세요. 알트 불장 언제쯤 올 거로 보시나요?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2월달, 3월달을 되게 좋은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타임라인들이 조금씩 밀렸어요. 뭐 이더리움에 대한 팩트라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옵션 거래 승인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뭐 FTX 과거에 파산했던 거래소의 상환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무엇보다 XRP와 굉장히 연관된 연준의 채택 일정도 3월 10일이었다가 갑자기 7월 중순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 타임라인 자체가 2월 말 3월 초에 되게 몰려있네. 이때 당시에 뭔가 불장이 한번 1차 불장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막 시기가 연기되면서 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터뷰에 나가서 언제쯤 불장이 온다라는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되겠다. 이런 교훈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 이제 뭐 4월, 5월, 6월이 남았잖아요. 이제 조만간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이제 뭐 한두 달 안에 트럼프의 손에 올라가면서 완전히 통과될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 러우 전쟁이 끝날 시기도 저는 이제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무엇보다 뭐 중국이라든지 독일, 이제 유럽 연합 쪽에서도 굉장히 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5월, 6월 달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스탠스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는 글로벌 M2 통화량 자체, 공급량 자체가 아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무엇보다 계속 연준에서도 TGA 잔고를 점점 이제 낮추면서 돈을 점점 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움직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관세 정책도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로 올라오면서 좀 완화되는 스탠스로 지금 에너지 가격도 계속 좀 낮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좀 약달러로 가는 금리 인하 스탠스로 가는 그런 모멘텀이 다가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분기 특히나 5월달 6월달 좀 굉장히 우리가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채널에서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XRP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진심으로서 투자하면서 진짜 앞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산업이 발전하고 커지면서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투자를 고려하신다, 이제 막 코인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시기에 들어오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자체가 아마 코인 시장 파이 자체가 엄청 커질 거예요.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보다 작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나 큰 변동성을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많은 어떤 ETF라든지 어떤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시장에 대한 캐파시티가 엄청나게 확장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안정성 항상 늘 1순위로 봐주시고 메이저 글로벌 코인에 좀 포커스 맞추시면서 꼭 공부를 좀 수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뭐 좋더라, 누가 이 코인 뭐 추천해줘서 샀어요, 이거 말고 정말 이 코인이 왜 나왔고 이 재단에 대한 비전이 뭐고 이 코인이 어떤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정성 있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또한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채널 그리고 이제 팬딩을 통해서 투자 사관학교를 이제 런칭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왜 투자를 해야 되고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공부하는 그런 채널과 그런 어떤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 채널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 이번 인터뷰가 좀 괜찮았으면 이런 채널이라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투자사관 학교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